휴일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 이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판세는 불분명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윤석열 후보가 완톱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데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에 이은 대세론 이어질 것인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에서 한 번은 민주당 쪽에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후보 단일화 또는 독자 출마 강행을 하면서 대선 때마다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언제나 대선은, 우리나라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양강구도, 양강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중도층 후보로 자리매김한 이런 후보가 생겼다라는 부분인데,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번 사태, 이번 지난 연말부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 논란, 또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이런 부분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대 17%까지 올랐다. 그래서 삼강구도가 형성이 되느냐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8%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에서 13, 14% 정도 정체 또는 하락세가 아니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자릿수를 안철수 후보가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정권 교체를 가장 우선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도 안철수 후보 주변에 유력한 측근들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의 정권 교체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보수 진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제 보수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정권 교체라는 게 자신의 이제 지금 정치적 화두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야겠다라는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은 확실한데, 최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되면서 완주 의지도 강해졌다. 자신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조직도 갖췄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선대위 조직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별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최진석 교수가 상임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또 후원회장으로 김동길 전 교수가 합류를 하고 이렇게 조직을 갖춰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윤석열 지지가 무너질 때 이 윤석열 지지 무너진 이 지지가, 그러니까 윤석열에 실망한 보수층의 지지도 일부 안철수로 옮겨갔고 중도층, 청년층의 지지도 안철수로 갔다. 대신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았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 윤석열의 무너진 지지율이 이재명으로 바로 갔더라면 그 차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시소 차이는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40%를 훌쩍 넘어가는 이재명 지지율이 대세론을 형성할 위험이 있었는데, 그걸 안철수가 모두 중간에서 흡수하면서 안전판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두 가지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지지율이 무너지는 것을 이재명으로 가지 않도록 안철수가 중간에서 흡수해 줬다. 그 다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유지가 되면 이제 단일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단일화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해야 하고요. 두 자릿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단판에 의한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설 연휴 민심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달렸다. 안철수 후보는 부인도 대학 교수고 과학자인 딸이 오늘 미국에서 귀국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가족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내세우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3강을 형성할, 그러니까 20% 언저리로 가져갈 지지율을, 그런 독자적인 내공은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 많은 보수의 또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 대국민 메시지가 파괴력이 역시 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문제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긴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인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없었다.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포퓰리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약들, 청년들을 겨냥해서 공정의 무게를 둔 이런 공약은 계속 냈습니다. 그건 뭐 물론 평가받을 만한 일이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 인기 영합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것과 코로나 전국에 또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국민의 생활을 좀 더 국가가, 대선 후보가 좀 더 챙기겠다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면요.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또 이재명 후보도 뭐 비슷한 제시를 했죠. 일반 병사의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후보는 반대합니다. 또 코로나 전국에서 지금 긴급하게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추경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안철수 후보는 소극적입니다. 포퓰리즘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뭐 역사에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부분은 대선 후보가 마땅히 얘기해야 될 국민적 메시지를 내놔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국민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가 강력하지를 못했다. 역시 소극적이었다. 역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뭐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안철수 후보로 왔다. 앞으로 또 절반 이상이 안철수 후보 지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단일화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단일화 여론조사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는 민주당 지지층의 그 지지, 단일화 지지가 모여 있거든요. 지난해에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그 후보 단일화 때도 아주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에 맞서서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 어떤 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도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이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30일이나 31일 결정이 될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양자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압도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토론의 한 방으로 이재명만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까지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일거양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토론회입니다. 문제는 이 양자 토론을 놓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반발을 하면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24일, 26일 심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열릴 것이냐 열리지 않을 것이냐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열린다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 토론회는 뭐 서로가 많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다음 주에 호남이나 방문할 일 계획이 있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토론회 준비에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준비들을 하기 때문에 토론회로 뭐 극적인 승부가 갈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대장동 비리나 그 각종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적절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략한다면 또 윤석열 후보의 진솔한 태도가 보여준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달 말 설 연휴에 토론회 한 방으로 이재명 후보도 압도하고 안철수 후보도 압도해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도 큰 가닥을 잡는 그런 굉장히 매우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다음 주는 거의 토론회에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토론회 특히 그것도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토론. 이 양자 토론으로 승부를 건 것이 윤석열 후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이걸 주장한 것이거든요. 토론을 정말 하겠다라고 하면 양자 토론으로 가자. 그래서 양자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겠다. 그 다음 양강구도를 굳히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다. 이것이 통할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외곽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사실상 뭐 겉으로는 비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8% 이상이 되면 단일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8%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견제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너무 원팀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독자적으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멘트들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지금 뭐 굉장히 뭐 날은 어둡고 갈 길은 멀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홍준표 의원도 정권 교체에 나서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 생명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방향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홍준표처럼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긴 원팀이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윤석열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형태까지를 거부한다면 정권 교체 이 연대에서는 이제 탈락하는, 벗어나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아마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런 점이 유승민 후보에게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휴일 아침입니다.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